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영국에서 오트구티르 브랜드 미스 소이를 운영하며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박소희입니다. 브랜드는 지금부터 약 4년 전 2021년에 론칭을 했고, 그 이후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꾸준히 컬렉션을 선보이며 아름다움과 여성성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드레스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라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24세 나이에 처음 브랜드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브랜드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금처럼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나눌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고 감격스럽습니다. 먼저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뚜그띠르, 오크추어는 프랑스어로 최고급 재단, 그리고 고급 맞춤복을 뜻합니다. 오뚜그띠르는 디자인부터 재단, 공제까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한 벌을 완성하는데 수백 시간이 걸릴 정도로 예술성과 장인정신이 집약된 분야입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브랜드로는 우리가 모두 아는 샤넬, 디올 등이 있으며 한국 디자이너로서는 제가 현재 유일하게 프랑스 오트구띠르 협회 인정을 받아 파리 패션위크 컬렉션에서 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오뚜구띠르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서울에서 평범한 일반고등학교를 다녔고 특별한 예술교육을 받았던 것도 혹은 패션계와 가까웠던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독서실에서 밤 늦게까지 디자이너분들의 인터뷰와 영상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틈날 때마다 스케치를 하고 또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것 뿐이었어요. 그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질 만큼 저는 그 과정을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 정교한 장식, 그리고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기법으로 하이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오뚜구띠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여러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고 운 좋게도 많은 셀러브리티 분들이 미스 소이 드레스를 선택해 주셨어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맥 가라, 오스커스, 그리고 블랙핑크, 그리고 칸 영화제 등 세계적인 행사에서 미스 소이 브랜드를 착용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카디 B,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벨라 하디드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배우들이 저의 브랜드의 비전을 함께 표현해 주셨어요. 또한 미국 전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그분도 국빈 만찬에 미스 소이 커스텀을 착용해 주셨어요. 런던 유학 시절 저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즈에서 패션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각자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센트럴 세인트 마틴은 기술을 배우는 학교가 아니에요. 나를 발견하고 나다워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패션을 옷 이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의 졸업쇼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과 같은 디자이너들의 데뷔 무대였기도 하고 졸업쇼는 결과들을 세상에 처음 보여주는 그런 큰 무대입니다. 저는 수개월 동안 밤을 새워 작업을 했고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오뚜꾸띠르 드레스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졸업쇼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졸업쇼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정말 막막한 그 자체였어요.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시기였죠. 졸업쇼는 아니었지만 제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런던의 방 한켠에서 뚜띠르 컬렉션을 5벌을 완성하였고 그 작품을 소셜미디어에 저는 공유하였습니다. 작품 올린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마일리 사이러스, 아리아나 그란데, 카디비와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로부터 작업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또한 러브 매거진의 표지 촬영 의뢰도 곧이어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많은 분들이 저의 작업을 인스타그램 계정인 미스소이로 인식해 주셨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작업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내 브랜드를 론칭해 작품 활동을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도 저는 미스소이라는 이름으로 제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춰 있었고 패션계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실용성을 강조한 라운지웨어에 초점을 맞추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흐름에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아무도 파티에 가지 못하고 아무도 외출하지 않던 그 시기에 저는 누군가의 꿈처럼 보일 수 있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드레스들을 조용히 완성하고 싶었어요. 저는 알았죠. 사람들은 희망과 상상력을 원하고 있었다고. 저는 많은 분들의 반응을 통해 패션은 결국 현실을 넘어서 누군가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꿈을 꾸던 제게 현실이 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부다비 왕실 측에서 직접 저에게 의사를 의뢰하신 건데요. 처음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랐고 동시에 큰 책임감도 들었어요. 그 의뢰를 통해 저는 제 생애 첫 공식 오뚜꾸띠르 고객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를 계기로 저 혼자서 하던 작업이 조금 더 체계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오뚜꾸띠르 전담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단사, 자수장인분들, 패턴 메이커 등 한 벌의 드레스를 함께 만들어줄 작은 아뜰리에를 런던에 직접 세우게 된 거죠. 그 첫 고객이었던 아부다비 공주님을 시작으로 지금은 중동 지역 여러 왕족들을 포함해 전 세계의 다양한 하이엔드 고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지역 왕실을 중심으로 미국, 나이지리아, 인도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객분들이 미스소이를 선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매일 작업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정말 인생을 바꾼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바로 이태리에서 온 전화였어요. 도메니코 돌체와 스테파노 가바나, 즉 돌체앤가바나의 디자이너 두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손이 떨릴 정도였죠. 그분들은 되게 말씀하셨어요. 제 작업을 지켜보고 계셨고 한 시즌 동안 제 브랜드의 멘토링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영광스러웠고 그 전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묵묵히 제 작업을 해오고 있었고 결국 그 준비된 시간 덕분에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시기 스테파노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어요. 내 안을 들여봐라. 가장 참신한 건 외부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 안에 있다. 너가 자라온 환경, 문화, 그리고 믿는 색깔들, 거기서 영감이 시작된다고.
그 말은 지금도 제가 새로운 컬렉션을 구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조언이 있었기에 내가 한국인 그리고 여성 디자이너로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저는 돌체앤가바나의 뿌띠르 팀인 알타모다와 함께 정말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알타모다 팀의 CEO 분께서는 저를 직접 멘토링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비스포크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가격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상의 재료를 어떻게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는지, 정말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전략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알타모다 수석 디자이너분께서는 아카이브를 직접 열어주셨어요. 수십 년을 걸쳐 만들어진 그들의 오뚜꾸띠르 드레스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섬세한 테크닉, 자수, 수공예의 디테일, 장인정신과 다양한 기법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셨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단순히 배움으로만 넘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받은 영감을 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제 런던 아뜰리에에서 완성되었고, 그리고 만들어진 첫 컬렉션이 바로 제 밀라노 패션위크 데뷔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이자 창작자로서 언제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브랜드 철학은 딱 두 가지 방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지속 가능한 재료를 실제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고, 둘째는 지속 가능한 제작 방식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오뚜꾸띠르 세계는 본질적으로 과잉 생산이 없는 구조예요. 의뢰가 들어온 이후에야 비로소 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 이상의 의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업사이클링 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로 웨이스트 팩턴캡 기법을 통해 재단 시 버려지지 않도록 설계를 하며, 그리고 또 비스포크 제작 이후 남은 잉여천으로 테디베어를 제작해 고객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지속 가능성의 제스처도 실천하고 있어요. 또한 최근에는 식물성 섬유나 한산모시와 같은 한국 전통 원단에도 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잊혀져가는 소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불러내는 것도 지속 가능성과 문화 사이의 교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여성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한국인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을 늘 작업 안에서 녹여내고 싶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유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무 익숙해서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가장 특별한 위약이었구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었구나. 어릴 때부터 늘 봐왔던 할머니의 손바느질 자수, 집안에 놓여있던 자개장, 돌담길의 곡선, 벽지의 패턴, 이 모든 것들이 외국에 나와서야 얼마나 고유하고 아름다웠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적인 미학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그 안에서 제 정체성과 브랜드의 철학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패션은 혼자 만드는 예술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창작은 협업에서 완성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슬라이드와 같이 한국의 수많은 전통 장인분들과 함께 작업해오고 있어요.
국가무형문화재인 한산모 시짜기, 그리고 전통 자수, 모란도나 까치와 호랑이와 같은 미나 모티브를 활용하는 것, 나전칠기, 그리고 전통 부채 장인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하며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과 문화를 다시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데 큰 의미를 느끼고 있어요. 올해 저는 한국인 최초이자 최연소로 파리 오뚜쿠띠르 공식 게스트 멤버에 선정이 되면서 파리 패션위크에서 첫 컬렉션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가 만든 드레스 때문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해준 모든 팀, 장인분들, 파트너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쇼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예술이에요. 디자이너가 상상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수공 장인들, 모델들, 조명, 사운드, 연출팀까지 모두가 함께해야 단 10분의 쇼가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션쇼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세계라고 말해요. 다음으로 저는 오뚜쿠띠르란 고객과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감정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상상할 때는 옷의 디자인보다 이 드레스를 입고 어떤 느낌을 받고 싶은지를 저는 먼저 묻습니다. 그 답을 바탕으로 실루엣부터 컬러, 소재, 자수까지 모든 것을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죠. 제작에는 수개월이 걸리며 피팅은 보통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되어요. 그 과정에서 고객과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고 한 벌 한 벌 수작업으로 완성합니다. 미스 소희의 비스포크는 단순히 의상을 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객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상상하는 판타지 세계를 패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해 왔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저는 늘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제일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그 말처럼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느낀 감정, 그리고 내가 아름답다고 믿는 것들을 솔직하게 꺼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도 제 꿈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패션을 넘어서 삶 전체를 디자인하는 영역으로 확장해보고 싶어요.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북 디자인과 같이 미스 소희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의상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작은 판타지, 그게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해 꼭 전하고 싶은 건 개인적인 작업이 제일 창의적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들에서 꿈꾼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저 역시 경험했고 지금도 그 꿈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제 작품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